자, 그 다음에 5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반도 가치지향 스타들의 등장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탈리아가 이 삼각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정치가 좀 젊어지고 있고요. 제가 유럽 별로 참 낮춰봤었는데 요새 이렇게 정말 일치단결해서 러시아에 저항하는 걸 보니까 아, 유럽이 젊어지겠다. 유럽이 회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보는 눈이 즐겁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몇 개 아마 언론이 인용한 것 같은데요. 그저께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할 뜻이 있다는 것을 공개하라라고 공개적인 그런 행보를 취하라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압력을 넣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제목은 워싱턴 포스트 하나만 이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거 이제 이제 애드벌룬 띄우는 겁니다. 예. 하다못해 로이터도요. 저걸 보도를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기를 하고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로이터 자체의 취재로는 안 잡혔다는 얘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미국이 지금 쓴 돈이 껌값입니다. 미국이 한 400억 달러 정도 썼을 텐데요.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에 매해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쓴 돈이 2천억, 3천억 달러입니다. 그럼 400억 달러 써가지고 러시아를 박살내? 남는 장사죠. 이 전쟁의 수도꼭지는 미국, 영국, 폴란드가 들고 있고 특히 미국이 들고 있죠. 그리고 이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독일입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터키는 이 전쟁에 대해서 웃고 있어요. 왜냐? 독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가스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는 가스관은 스페인의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터키에서 들어가는 저기 서던 코리더 남부 회랑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가스관을 자기 영토를 통해서 가스관이 가기 시작하면 남의 목줄을 잡은 거잖아요. 위상이 달라져. 저것 때문에 프랑스가 자기 영토를 통과하는 가스관을 거부하다가 압력이 세지니까 아마 지중해 쪽 리옹 앞에 바닷속으로 가스관 빼주는 걸로 아마 얘기를 정리한 것 같아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야, 저렇게 다들 웃거나 독일은 바장나고 미국은 주판 두들겨 굽고 저런 전쟁인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불쌍하게 죽어나가고 있네. 그거 불쌍하게 볼 거 없습니다. 한국도 그랬어요. 그 대리전쟁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 받고 총 당긴다 그럼 대리전쟁인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야, 우리를 왜 짓밟아? 우리는 서방식으로 살고 싶어. 우리는 현대 문명의 자유와 독립 누리면서 살고 싶어. 우리는 너희 러시아가 주도하는 슬라브 제국의 위성국가가 되기 싫어. 라고 나서서 자발적으로 분발한 순간 저건 대리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방 신문들 보면 프락시워 그런데 저는 참 교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옮기는 국내 좌파스러운 자들은 뭐야? 서방의 교만한 서방 중심주의를 빌어가지고 좌파를 비아냥거리는 이상한 머리가 잡탕으로 꼬인 놈이지. 그런데다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될 게 폴란드가 제가 보기엔 6국 통합 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통합 비전을. 즉 다시 말하자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틱 3국, 그 다음에 폴란드, 우크라이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벨라루스. 그래서 6국 통합 비전을 갖고 있고 이걸 딱 통합하면 이 중에서 슬라브족이 아닌 데는 아마 에스토니아 하나일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언어 중심입니다. 에스토니아어는 이게 우랄 쪽 언어예요. 특이해요. 슬라브 언어가 아니에요, 에스토니아어는. 폴란드어도 슬라브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폴란드어를 아마 북부 슬라브어인가? 아니, 서부 슬라브어라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까지가 동부슬라브어고요. 그 다음에 체코랑 슬로바키아가 서부슬라브어인가 그렇고요.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나라들이 있죠. 거기들은 다 남부슬라브예요.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뜻이 남슬라브인들의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고가 땅이란 뜻이고요. 슬라비아가 슬라브인들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뒤로 다 붙는다고요. 그거 붙으면서 동시에 루마니아랑 불가리아가 붙죠. 거기에. 그리고 그리스가 붙어요. 터키한테 쥐어터지지 않으려니까. 터키 겁나니까. 그래서 그 벨트가 아까 저 6국만 해서 한 1억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그리스까지 얼레벌레 다 붙으면 1억 한 2, 3천 되는 벨트인데 참 무시무시한 벨트죠. 그렇게 되면 발틱해, 아드리아해, 흑해 이 세 개가 커버가 되고요. 저게 붙으면서 이쪽으로 딱 흑해를 건너뛰면은 조지아에서 카스피로 건너뛰면은 카스피 직전에 있는 게 석유가스 많이 나오는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카스피를 딱 건너뛰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러니까 석유가스가 나는 3탄 나라가 있고요. 그 3탄을 딱 제대로 딱 관계가 맺어지면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그 가난한 석유 나오지 않는 두 개의 2탄이 추가가 됩니다. 이런 게임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모든 이 게임의 제일 앞에 선두에 서 있는 맏형이 누구냐?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방위산업이나 또는 방위산업, 군수산업이나 무기를 가지고도 또 이제 원자력 발전을 가지고도 폴란드랑 관계가 깊어지는데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요. 그쪽 사람들이 이게 그 재능이 많은 분들이에요. 폴란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꼴 보기가 싫어서 그렇지 헝가리도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10명 나오지 않았어요? 한 10명 될 거예요, 헝가리. 거기 앞으로 이제 빅토르 오반 날아가면 거기도 좀 좋아질 테니까. 체코,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금 EU가 유럽권이 크게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유럽권의 리더십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 우리가 잘 라인업하면 앞으로 우리 그 한국이랑 같이 공동 번영해 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파트너가. 그래서 마음이 훈훈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면서도 그 폴란드 사람이 하는 유튜브 채널에 가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면서 제가 가끔 영어로 댓글을 쓰는데 아마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저희 그건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님.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백모 선생 여기서 뭐 하고 있어? 한글로 또 써놓으셨더라고. 저도 그렇게 저는 폴란드가 보면 요새 가슴이 아주 참 그래요. 예, 그렇죠. 우리랑 비슷하고 살아온 운명도 아마 통하는 바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대목에서 다시 얘기를 정리하는 김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EU의 요셉 보렐 그 외교 안보 정책 수석 대표. 이 스페인 분이죠. 이분이 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5곡지에 걸쳐서. 우선 첫째, 서방의 번영은 러시아의 싼 에너지와 중국의 시장, 중국과의 무역, 중국에 대한 투자, 중국의 값싼 상품에 의존해 왔다. 중국 저임금 노동자는 인플레를 잡는 데 있어 서방 모든 중앙은행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했다. 2번, 서방의 번영은 러시아와 중국에 의존했다. 에너지와 시장. 그러나 이제 러시아와 중국은 이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전체 경제에 대해 매우 강력한 구조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 이 구조조정 때문에 이렇게 지금 경제 어려운 거예요. 세계도 구조조정 중이고. 3번, 중국을 활용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 떼어내기는, 그러니까 차이나 디커플링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 된다. 그렇죠. 서방 국가 안에 정치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미국이 안보를 책임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 번영의 토대를 제공하던 시대는 끝났다.
네 번째,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이 승부가 세계를 결정짓는다. 좋든 싫든. 두 거대 덩치가 생사를 다투고 있으며 이 싸움이 구조조정을 일으킨다. 큰 틀에서는 민주주의냐 독재냐로 구별되지만 우리 진영 안에도 여러 독재 국가들이 있기에 100% 정확한 구분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을 체제 경쟁자라고 부른다. 이는 우리 체제가 살아남냐 중국 체제가 살아남냐 결판 난다는 뜻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체제가 우리 체제보다 우위라고 주장한다. 그 아까 보셨던 허슨 연구소의 제일 처음에 이제 첫 부분에서 보셨던 그 제일 처음은 아니고 그 허슨 연구소에 계신 분이 한 말이랑 이렇게 궤가 같잖아요.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중국 선보기 쪽으로 서방과 미국이 힘이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푸틴이 죽을 자리에 기어 들어와 가지고 힘이 합쳐져서 이제 러시아가 박살난 거고요. 저게 이제 힘이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가 보기에는 푸틴이 언제 끝나냐인데 푸틴이 전쟁을 더 지속할래야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갈 겁니다. 그럼 그게 언제쯤 될 거냐?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를 텐데요. 저는 빠르면 내년 봄, 빠르면. 예.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쪽으로 동아시아로 중국으로 모든 초점이 모여져 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여졌냐? 헤리티지 연구소가 보통 연구소가 아니잖아요. 헤리티지가요. 이런 군사 무기 못 써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헤리티지 보고서 안에 뭐가 들어있냐? F-35 엔진을 그냥 점진적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하지 말고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최신형 그 가변 사이클 엔진으로 싹 다 가리해라. 그래야 중국과 싸울 수 있다. 아니,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헤리티지 연구소가 중국에 대한 공군력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지금 프렛 앤 위트니는 F-35에 사용되는 F-135 엔진의 업그레이드형 F-135 EEP를 권합니다. 그렇게 가면은 돈이 좀 3분의 1밖에 안 들어요. 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F-35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런데 공군이나 헤리티지는 돈 많이 쓰더라도 좀 더 많이 쓰더라도 지금 F-35 엔진인 거 다 빼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 개발된 가변 사이클 엔진 집어넣어. 제가 그거 집어넣을 거라고 말씀드려 왔잖아요. 그 XA100 그 엔진을 이제 AETP 엔진이라 그래요. 그 프로젝트 이름이 AETP예요. 그 공군에서 차세대 엔진 개발 사업에 그 끝났거든요. 그 AETP 엔진 집어넣어라고 세상에 헤리티지가 그렇게 얘기해. 그 얘기 뭔 얘기냐?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힘겨루기, 군사적 힘겨루기를 헤리티지 같은 데서도 얼마나 민감하고 중요하다 보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거 나중에 또 정리해 드릴게요.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즉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그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이 미중 사이의 이거가 굉장히 이제 살벌해져 가고 있고 며칠 전에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북한이 저렇게 도발한 거 저거 다 시진핑한테 오다 받고 하는 거지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항모라든지 함재기라든지 전술핵 배치라든지 자체 핵무장이라든지 이런 바보 같은 혹은 간첩 같은 소리 이제 집어쳐야 된다. 지금 보시다시피 동네 숙회가 자기 오줌 싸서 마킹하고 다니지 3차, 2차, 1차에서 저기는 막 비행기에서 쏘는 미사일,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배에서 쏘는 미사일, 그다음에 땅에서 쏘는 미사일로 저 안에 있는 건 다 아작내겠다 그래서 미 항모도 저 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항모 만들어 거기에 우리가 또 함재기 멋있게 만들어서 수십 대 얹어 그래가지고 딱 우리 젊은 꽃다운 생명 3,000명, 4,000명 태워서 저 3차 안에 떠다니고 2차 안에 떠다녀?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바보 아니면 간첩이지 그런 소리 하면. 우리 자유보수의 자주국방은 기본 목적이
뭐냐면은 국지적 보복을 결정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천안함이 터졌다. 혹은 뭐 연평이 터졌다. 그럼 미국이 말리거나 말거나 패버리는 거. 그때 오바마가 말려서 못 팼어요. 그때 오바마가 말려서 못 팬 거예요. 그 다음에 격돌이 일어나면 평화의 조건과 시기를 우리가 결정한다. 중국 무섭죠. 중국이 무서운 만큼 우리가 한미동맹 굳건히 가져가면서 미국 해구산 잘 쓰고 동시에 비대칭 독점을 갖고 있으면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 우리 거리로 따지면요. 최소 샹하이 아래 그 영파항 있잖아요. 닝보라고 읽나? 닝보. 영파. 안녕할 때 영자에다가 파도 파자 닝보죠. 그 세계적인 항구거든요. 샹하이랑 닝보랑. 닝보에서부터 나일랜까지는 다 아작낼 수 있어요. 중국의 3분의 2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 이상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다시 말하자면 그래 너희 우리 패. 우리 너희 다 아작내버릴게. 이게 비대칭 독점이거든. 독침이거든. 그래서 중국이 우리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이제 앞으로. 아니 우리가 1년에 무기 수출을 지금 올해가 아마 잘하면은 한 250억 달러, 200억 달러 찍을 텐데 그 무시무시한 액수거든요. 1년에 무기 수출이 뭐 500억 달러, 600억 달러 가면은 수출하기 때문에 무기가 발전하고 무기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우리랑 같이 가야 되니까 자기 기술도 많이 결합을 해준다고. 또 우리도 우리가 만든 기술을 미국이랑 또 결합해주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 제주 그 똘똘한 그 우크라이나에서부터 폴란드, 리투아니아 이런 사람들로 또 연구팀 짜가지고 거기서 뭔가 또 일어날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같이 끌고 와서 컴포넌트로 또 쓰고. 또 왜냐면 전부 이 플랫폼이랑 전체 체계 속에서 움직이게 되니까 폴란드도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안 띄워주잖아. 프랑스랑 독일이 안 끼워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랑 딱 저렇게 손잡는 게 자기 알아주거든. 자기들은 이 체계 전체는 못 만들어. 플랫폼도 못 만들어. 그러나 뭐 하나 거기 컴포넌트 하나 기막히게 만들 수 있거든. 거기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거래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기 유럽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 보면 참 한숨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지금 차세대 헬기 사업하고 있는데요. 차세대 기동 헬기 도입한다는 게 블랙호크보다 못한 거예요. 그거 뭐더라? 있어 저기 레오나르도인가 뭔가 제시하는 거 한 두 개 엔진 2개 채웠는데 두 개 합쳐가지고 한 3,000마력 나오는 거. 블랙호크가 4,000마력 나오고 우리 요번에 저기 변속기만 제대로 만들어내면 우리 수리온 싹 변속기 바꾸고 그 아마 그때 저것도 바꿀 거예요. 그러면 저기 뭐야 그 뭐죠? 그 뭐라 그러나 그 비행 자동 제어도 바꿀 수도 있어요. 진동 제어는 이미 바꿔서 진동 잡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것만도 못해. 우리는 수리온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영국 지금 헬기를 도입한다는 게 그거보다도 못한 거 도입하고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밀덕들이 정말 애절하게 우리도 이제 이거 할 수 있다. 이런 배를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우리로 치면 호위하며 코르베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요번에 그 40푸트, 그러니까 12m 길이의 미국 고속정 들어갔거든요. 우리 50톤짜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급이 없어요. 우리 고속정 좀 되려면 우리는 좀 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문재인이가 저기 그 손발 묶어가지고 보급 늦췄던 거 있잖아. 악질 쪽으로 해서 그 검독수리호. 그게 100톤급일 거예요. 그 살벌한 고속정이거든요. 우리는 100톤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거 미국이 준다는 건 뭐냐면 미국 해안경비대 코스탈 가드가 쓰는 첨단 고속정이에요. 그게 한 60km, 70km 달릴 거 시속 한 70km 달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50톤짜리고 우리는 그거보다 낮은 20톤짜리로 해서 우리는 110km를 빼버리잖아요. 날쌘 돌이 차세대 고속정. 그것도 문제니까 도입 안 해가지고 한 2, 3년 늦어진 거죠. 요번에 이제 서둘러 도입하고 있죠. 시범 사업으로. 뭐 신속구매인가 뭔가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한국인이 가 있는 무기가 뭐
미국처럼 아주 괴물에 첨단스러운 건 아닌데 완성도가 굉장히 높으면서 어떤 영역에서는 굉장히 높게 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체가 위성에서부터 해서 쫙 아래까지 하나의 그 체계를 이루고 있고 그 체계 군데군데를 구성하는 플랫폼들, 뭐 전투기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구축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유럽 자유벨트에 속한 나라 사람들은 다 머리 좋고 똘똘한 사람들인데 자기들을 활용해주는 자기들이 기여할 수 있는 룸, 마당을 깔아줄 수 있는 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